강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월, 화, 수, 목 4일간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매일 9시 이 시간에 시작을 해서 10시 반까지 마치게 될 거예요. 지금 온전한 치유 그룹에서 진행하는 이 강의는 요번 4일간 뇌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준비한 강의 기간이고, 오늘과 내일은 이홍규 전무님이 이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수요일은 뉴로 피드백의 세계 책의 저자이신 김서영 성동 센터장님이 나와서 강의를 해줄 것이고, 목요일은 실제 투채널 뉴로 피드백을 개발하신 파낙토스 대표이신 박병훈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 뇌파 훈련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기기를 개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주실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이제 이 뇌파 측정과 훈련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젊은 시절에 제가 고생했던 정서 불안정이나 어떤 충동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고생을 했고 여러 갈등을 겪었고 이랬는데, 훈련을 해보니까 이게 다 훈련이 가능한 요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이 뇌파 훈련을 알았더라면 지난 시간들 속에서 훨씬 갈등을 덜 겪었고 고생을 덜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이 뇌파 훈련으로 가능한 것들이 어떤 점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서 음, 이제 우리부터 치유가 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걸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각 가정에 꼭 한 대씩 필요한 기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지식을 습득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용규 전무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랑 그런 면에서는 뭔가 소통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또 이제 어떤 내용을 저희한테 나눠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전무님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파나토스 이용규 전무라고 합니다. 정말 뇌파 훈련만으로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 특강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뇌파 훈련으로 달라진 실제 사례들인데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네, 이게 단순 데이터가 아니고요. 누군가 집중력으로 깨어나고 삶의 질이 달라진 사례들이고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오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뇌파가 나올 겁니다. 왼쪽이 좌뇌, 오른쪽이 우뇌인데 요 가장 밑에 보시면은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저 위에는 IQ 150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요 가장 밑에 있는 뇌를 중간으로 만든 다음에 중간으로 또 만든 뇌를 다시 상위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뇌과학입니다. 예. 그래서 학습적인 면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덧글을 달았지만 밑에 있는 아이들은 전무님, 큰 네, 화면에 안 떠요. 이 왼쪽 화면이 안 나오나요? 화면이 되게 조그맣게 나오고 뇌파 훈련으로 달라진 실제 사례들이 큰 화면이고요. 네. 지금 설명하는 화면은 잘 안 보이고 한쪽 어, 끝에 넘어가질 조그맣게 않았네요. 지금 보이나요? 피드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됐어요. 이제. 네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이제 뇌파가 나오는데요.
상위 150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나오고 있고 중간에 상위권 학생의 활발한 뇌활동 리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요 붉은 기둥 두 개가 있고 녹색이 좀 진한 게 보여요. 붉은 기둥이 델타라고 하는 델타파, 깊은 수면 뇌파고 그 다음에 어쩌면 몸을 움직일 때 하는 육체적 스트레스 뇌파입니다. 밑에 보면 이제 아주 그냥 붉은 기둥으로 저 뒤에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색깔이 착칠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론할 때는 깊은 수면 뇌파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깨어 있지만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상태, 즉 과잉 행동이나 어쩌면 주의력 결핍, ADD, ADHD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 아래에 있는 뇌를 중이 요 중간 뇌로 만들어주고 중간에 있는 뇌를 가장 상위로 만들 수 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하고 있는 뇌파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여기는 학습적인 부분이지만 정신적인 부분, 뇌 질환 부분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 제가 오늘 한 27가지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DHD입니다.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네, 일단 착석이 어렵고, 예,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예, 엄마 때리고 그러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앉아만 놔도 하기 싫어서, 네, 울고, 예, 어쩌면 요 노트북도 집어 던지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예, 문제는 뇌에 세타파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죠. 뇌가 자고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고 있는 뇌를 뇌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뇌 스스로가 자고 있는 뇌를 깨우기 위해서 자극을 찾으러 다니는 행동이 방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한 20차씩 훈련시켰을 때 착석이 가능하고 아직 주의 집중을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소리를 들으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착석이 어려운 아이들을 착석시키는데 3주가 걸립니다. 3주가 걸릴 때까지는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훈련자하고 훈련자는 뭐 이런 아이들은 아직 인식 못하겠죠. 네, 훈련을 시킬 뿐 각오를 하고 보상과 칭찬을 끊임없이 아가페적인 관점에서 계속 칭찬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잘한다 계속 얘기해주고 훈련이 끝나면 보상해주면서 이 아이가 인식을 바꿔주는데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앉기만 하면 훈련은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40차시 됐을 때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놀랄 만한 변화죠. 네. 다른 사례들입니다. 네. 성인 ADHD 있었던 분인데 20년간 성인 ADHD이신 분 다녀가셨는데 1년 정도 훈련했는데 생활적인 부분도 스스로 많이 조절해지고 완전히 좋아지신 분이었습니다. 네. 성인 ADHD도 1년 정도 훈련하면 네. 거의 정상인처럼 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중학교 아이였는데 부모님께서 직접 블로그를 만드셨어요. 훈련 6개월 차 성격이 조금 좋아지고 사회성이 조금 생겼고 분노 조절 문제가 없어지고 전학간 학교에서 본인 선생님이 연락을 딱 한 번, 수위 낮은 문제 하심, 감격하시고 하늘의 선생님으로부터 대략 좋은 피드백을 갖고 있음, 덜 산만하다고 하시고 습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글씨가 깔끔해지고 학교 수학, 영어, 단위평가 상까지 올라가고 호순이가 스스로 약을 끊었다. 몇 년간 먹던 약을 스스로 끊고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이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기회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내 공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진주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아를 키운 엄마인데 프라톡스 밴드를 보고 문자를 보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ADHD 진단을 받고 2년 약 복용 중
아침마다 일어나서 생 난리치고 학교 등교하는 아이입니다. 약 먹고 착석은 되는데 아침마다 생 난리가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파나토스 센터에서 갔는데 신기하게도 3번 훈련하고 아침마다 생 난리 나는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유지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있는데 그때 이 아이가 장까지 좋아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요 분은 이제 중국에서 오셨어요. ADHD인데 제 얘기를 듣고 바로 구매하시고 중국에 가셔서 이렇게 위챗으로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게 프로그램이 이제 안 된대요. 그러니까 AS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이분이 중국 분이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훈련을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대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연락 안 했냐 하니까 본인도 잘 몰랐는데 동생 증상이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프로그램이 안 되더라도 얘기를 안 해준 모양이다. 네. 그래서 동생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 네.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훈련했는데 요 과잉 행동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뇌파 전후 이렇게 예, 바뀐 게 나오죠. 이렇게 ADHD 증상이 사라지면서 많이 저희를 소개해 준 곳이 예, 전국 소년원입니다. 대전에서 이제 소년원에서 이런 아이들 사고 치고 간 아이들이 분노 조절 그런 게 잘 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덜 받게 되고 그래서 교정하시는 분들이 소리 지르는 게 많이 없어지면서 대전 소년원에서 이 훈련 사례를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 전국에 있는 소년원 정신건강 담당하는 그분들 다 소집을 해서 이걸 발표하고 전국 소년원에 다 들어가서 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아이들은 음, 부모님이 부모님하고 훈련시키는 분하고 꼭 각오를 하고 안 되겠다 하고 화내지 마시고 무조건 정말 100일만 100일도 아니에요. 3주만 정말 이렇게 쭉 이어가면 애들 전부 다리에 앉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못 받아본 애들이에요. 계속 감시당하고 협박 같은 얘기 듣고 눈치 보이고 이런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면은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엄마, 나 뇌파 훈련하러 갈래. 나 뇌파 하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땡땡 소리 나는 게 칭찬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아이한테 인식을 시키십시오. 그러면은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이 훈련할 때 10분, 20분 훈련하면서 자꾸 칭찬이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엄마, 나 칭찬 오늘 30분 받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칭찬을 이렇게 받아보는 게 없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서 착석하고 훈련에 몰입하면서 뇌가 하나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훈련이 되겠냐 하시면 3주만 사랑해달라고 하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뇌파 보시면은 좌뇌와 우뇌가 완전히 달라있죠. 그래서 좌측이 요 알파파부터 델타, 셀타파가 상당히 세게 나오고 우측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좌측 뇌와 우측 뇌의 비대칭이 바로 우울증 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훈련시키면 이렇게 안정적인 뇌파가 나오게 되고 우리 BQ에서 보면은 이 좌측 하늘색이 강하게 나오게 되고 우측 분홍색은 약하게 돼 있죠. 네. 근데 이 우울증이 현재는 대한민국 사망 원인 1등입니다. 네. 우울증의 한 7, 80%가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그 자살을 생각한 우울증 환자들의 30%가 시도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사망 원인 1등이 자살입니다. 특히 40대가 자살, 암보다 더 심각하게 예,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런 와중에서도 현재 뇌를 검사 안 하고 자기 뇌가 건강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뇌파라든가 뇌 관련 그다음에 뭐 명상, 아니면 심신 이쪽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성을 느끼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셔야 이런 분들을 살리고 또 발견 사회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0대 현재 2등까지 암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울증은 저희가 해보니까 네, 2달 정도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손에 그 그은 거 있죠? 예. 칼로 걷거나 한 손에 자국 있는 심지어는 이제 한강다리까지 갔다. 이런 친구들은 3개월 정도부터 예, 변화가 되는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 일단 방에 완전 갇혀 있던 아이들, 세수도 안 하고 얼굴 머리 감지도 않고 네, 이런 여자아이들이 훈련하게 되면 정말 1달, 2달 정도 되면 얼굴이 완전히 꽃이 폈다고 할까요? 하얗게 돼 있고 머리도 감는 게 아니라 향수까지 느끼고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안 하려고 하죠. 네. 안 하려고 합니다. 다 필요 없다. 예. 결국은 칭찬, 보상,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특히 우울증은 그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해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사업할 때 안산이었는데 공무원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살았는데 딸이 그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소개하고 진행해보자 했는데 아버님께서 한 2주 정도 뉴로피드백을 잘 모르니까 한번 내가 다 알아보겠다 하고 1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가 2주 전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나 사업자분들에게 우울증이다 하면은 무조건 무조건 그분 설득시키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끝납니다. 세상이 이렇게 자살이 1등이 되는 세상이 저희가 생각은 해봤겠습니까? 네, 누가 자살할지 모른다는 거죠. 네. 부산에 있는 센터장님께서 20년 된 우울증입니다. 센터에서 1달, 집에서 5개월 훈련 중인데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좀 변한 거 모르겠어요. 예,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요? 했더니 이분이 우울증이었던 분이 그리고 자주 나오고 그래서 나도 자신에게 놀라요. 항상 집에 누워 있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자주 나와서 산책하고 자신에게 변화가 생겼다고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이분 이제 서산에서 태권도장 하시는 분입니다. 우울증 만나면 절대 그냥 보내지 말라던 기억에 저도 우울증 열심히 성공시키니 참 보람 있었습니다. 엄청 눈물 흘리던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6개월쯤 훈련하고 활짝 웃으며 졸업시켰습니다. 코로나 불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뇌파 보면 아시죠? 그 뇌파. 네, 좌측 뇌, 우측 뇌. 비대칭이죠. 네, 좌측, 우측. 그래서 이분도 1달 정도 훈련했는데 지금은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넘기겠습니다. 시간상. 네. 그럼 3번째입니다. 네, 공황장애입니다. 네, 공황장애 이 30대 초반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직접 이분은 훈련시키고 관리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네, 집에서 훈련하는데 연락이 와요. 어떤 연락이 오냐면 전무님, 저 지금 심장이 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데 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뇌건강 2단계, 우리 뉴로에스의 명상 2단계가 있습니다. 그 생각만 딱 뭔가 지금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명상 2단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뇌건강 2. 예, 지금 영상 2죠. 진짜 신기한 게요. 이거 할 때 심장이 엄청 잠잠해져요. 신기해요. 그리고 심장을 컨트롤하는 게 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 간뇌, 목물뇌라고 하는 연수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더 신기한 게 전두엽에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연수까지, 그쵸? 심장까지 안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우울하고 심란했는데 훈련할 때 한 달 전, 한 달 정도 됐는데 뇌 훈련 덕분에 수면제 없이 자서 너무 좋아요. 네. 일단 수면제를 딱 끊고 그다음에 그래도 막 발작이 막 온다고 하면은 명상 투 해라. 이 명상 투를 제가 왜 보냈냐면 뇌이완이나 집중력, 기억력은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명상 투나 프로온 밸런스, 그다음 성장 같은 거는 훈련을 딱 하게 되면 멘트가 나와요. 네. 그 멘트대로 몰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죠. 네. 멍 때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사람 말 나오면은 그 말 들은 상태로 내가 체면을 걸고 그 상태로 몰입하기 위해서 뇌파 훈련하면서 쭉 내려가면 그 상태로 쭉 갈 수 있어요. 즉 정말 명상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음, 이런 예, 몸 전체가 자율신경계가 전부 안정이 되면서 심장 뛰는 게 멈춰지는 것 같아요. 3개월 딱 되니까 약 거의 다 끊었고 마지막에는 이때 또 뭐가 왔냐면 이 친구가 공황장애는 한 5년 차였고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인증, 이인증. 이인증이 뭐냐면 내 몸에 몇 명이 있는 것 같대요. 이인. 내가 아닌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대요. 그것도 고쳐지네요. 당연히 고쳐지죠. 네. 전두엽에서 조절 능력을 하는데, 네. 그래서 2인증까지 싹 사라진 사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도 다 끊고 심장도 안 뛰어요. 근데 제가 이 공황장애 분들 만나면 무조건 3개월이면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네. 무조건 3개월이면 된다. 그리고 그 KBS에서 공황장애 환자분들만 10명을 모아서 근데 그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전부 10년 차 이상이에요. 그분들을 10명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는데 한 달 만에 다 고쳤어요. 네, 뉴로피드백으로. 강남차병원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질환이구나. 충분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딱 한 달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100일. 너무 또 빨리 고친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6개월 정도 하면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고 이 친구는 3개월 몇십 오제인데 3개월 만에 다 고친 사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재밌던 일들, 아이 출산. 네. 제가 이 일 하면서 이분이 이제 8번째죠. 8번째 아이를 탄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 뇌하수체에서 여성 난소로 이어지는 호르몬의 불균형 문제, 이쪽 문제로 난임이 되거나 임신이 어려우신 분들은 누르하모니 훈련하면 임신이 되더라고요. 네, 볼까요? 네. 원래는 그 아이 때문에 훈련을 하게 됐답니다. 아이가 잠을 자는데 어려워서. 네.
영상 소리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 때문에 그 아이 수면이 안 좋아서 훈련을 했는데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뉴로하모니 저희 의료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의사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수면에 도움이 된다 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정용 뉴로하모니를 구매해서 아이를 훈련을 시켰는데 아이가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깊은 수면하게 되는 그런 수면세를 만들어줬고 이분도 12년 이렇게 써 있는데 12년 동안 임신이 안 됐었는데 둘째를 낳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훈련은 호르몬 밸런스를 많이 하셨답니다. 네, 네. 둘째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게 돼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준 겁니다. 네, 42살. 전부 다 이제 42세부터 46세 정도 분들이셨습니다. 네, 한번 시간 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2017년 7월에 결혼을 했고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바로 임신이 되었답니다. 근데 7주 3일 만에 아이가 심장이 갑자기 안 뛴다고 해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라고 했지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산을 하면 자궁이 깨끗해져서 임신이 더 잘 된다고 하셨지만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날짜를 받아서 맞추어 노력해봤지만 결국은 난임병원에 가게 되었고 대구에서도 유명한 예, 하루 시작하는 병원이죠. 처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많은 난임 부부들이 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빨리 임신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인공수정을 하고 싶었지만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도 될 수 있으니까 몇 달을 날짜를 받아 노력을 해보고 인공수정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시험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임신도 잘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랑 신랑은 극히 건강했고 아무 이상이 없었던 테라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질대로 지친 상황이었는데 또 시험관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대구에 저희 황 미영 팀장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그 뉴로하모니 하면서 네 아이를 또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임신을 호르몬 영향이 커서 뇌파를 하면 약을 안 먹어도 호르몬 조절이 되니까 자연임신이 된다고 시험관 하지 말고 딱 3개월만 열심히 훈련해 보라고 했습니다. 실은 시험관 하는데도 돈이 만만치도 않고 3개월만 열심히 훈련하면 임신이 된다고 해서 믿고 해보자. 그러면서 훈련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 운동도 같이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 해서 열심히 뇌팔련과 다른 노력도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훈련한 결과 자연 임신이 되었고 건강한 아이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유라암은 태교뿐만 아니라 우울증, 치매 예방, 불면, 뇌건강에 좋다고 하셔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아이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같이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뉴람을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꼭 필요한 걸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산하시고 나서도 이 아이들이 되게 착하답니다. 근데 정말 아이 키우는 것 같지 않고 너무 편안하고 푹 자고 막 땡깡 안 부리고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혹시나 난임 부부 주변에 있으시면은 어, 누르화물이 한번 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지적장애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적장애인 분들이 훈련을 해서 정상이 된 사례들입니다. 이쪽 사례는 일산의 그 여성단체 회장님이세요. 네. 얘기만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네. 뇌졸중으로 선천은 아니죠. 예. 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고 지적장애에서 경계선 지능이 올라가 장애가 취소되었습니다. 지금은 뉴로피드 훈련으로 기억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과 뉴로피드백 관련한 논문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예, 논문을 내셨습니다. 미술 치료와 뉴로피드백 관련해서 최초로 네. 그래서 현재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장애 진단 재판정에서 심한 지적장애에서 미해당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지적장애 미해당. 이게 우픈 일이다. 이게 왜 우픈 일이냐면 장애인분들 이제 국가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돈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네,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병원에서 한 사례입니다. 이 장애인 증명서 보시면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네, 이렇게 써 있죠. 장애가 심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분이 IQ가 훈련 한 달 반 만에 IQ가 80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80 경계선 지능하죠. 이 IQ 지적 장애가 되게 심한 장애 이렇게 정도 적으면은 IQ 50 정도랍니다. 네, 근데 기적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네,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훈련 79일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 측정을 해보니까 IQ 80. 네. 지금은 IQ 95까지. 그래서 이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네. 지적장애에서 완전히 사라져. 나이가 10살이 아닌 전부 30대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도대체 뇌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뉴로하모니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최남숙 박사님이신데 아들분이 두 번째 예, 아들,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괜찮았는데 둘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말도 행동도 조금씩 다 늦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검사를 받았더니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포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를 포기해라 안 된다. 예. 그런 게 뭐가 되냐? 예, 그냥 어떤 말까지 하시냐면 저기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할 거라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네,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런 말 들으면 포기할 수가 있나요?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뇌파를 이용해서 뇌기능을 좋게 만드는 기계인 파나톡스 뉴로 피드백을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라 했는데 이 기계를 쓰면 좋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계를 사서 아들을 집에서 3개월 정도 매일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마주치는 엄마들도 눈빛도 달라지고 내가 뭔가 좋아졌다. 뭐를 시키고 있냐? 물어보고 자기 아이들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도 정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예, 뇌 교육사 자격증 따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금은 원래 음악 하시던 분이신데 뇌과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지금 강의하고 계십니다. 네. 10살 전에만 네, 10살 전에만 발견이 되면 저는 가능하다. 저희 파나톡스를 같이 일하시는 센터장님들이나 사업자분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국가에서 아니면 교육부에서라도 아이들 뇌파 검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검사하는 게 지금 MRI가 있고 PT 이런 거 좀 몸에 해로운데 뇌파는 2분 20초, 뭐 5분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사를 안 하고 현재 또 건강검진에도 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폐입니다. 네. 자폐아도, 10살 전에만 발견이 된다면, 전부 저희가 훈련시켜 봤는데, 2년, 3년만 되면 전부 정상적인 아이로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이제 법인장이었습니다. 한국 법인장. 지금 이제 전무이사로 이제 파나토에 들어왔고, 시흥에 사는 5세 아이 이제 6기사가 되었습니다. 기억력 훈련을 스스로 해요. 병원이나 상담소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지만 언어 발달 지원으로는 아직 언어는 완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완성된 날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두더지 기억, 행성 기억 훈련이 되면서 훈련 프로그램을 열 때 사용한 아이디와 비번도 보지않은 상태에서 18 숫자를 누르고 직접 들어갑니다. 처음엔 주의 상황에 반응하지 않지만 이제는 평범한 아이 모습이죠. 자폐 스톱이라는 진단이 무색할 정도로
평범한 아이로 나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도 8살 될 때 거의 정상적인 아이로 하면서 일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요 이제 저희가 사례 발표하는 예, 그 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 2급, 3급, 자폐 1급 훈련시켰던 사례들 발표하는 그걸 제가 캡처해 봤습니다. 혹시나 요 영상 필요하시면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폐 스펙트럼 및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아이가 유로하모니 훈련 후 정상 범주까지 지능이 향상되어 중학교 일반반으로 공부하고 있고 뇌 전증까지 완치가 됐습니다. 자폐 1급 및 지적장애 2급 여학생 사례로 말이 거의 불가능하고 비틀거렸던 고등학생이 유로하모니 훈련 후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2단계 인지훈련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지적장애 및 언어 지원 중학생 아이가 훈련을 통해 발음이 개선되고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장입니다. 네. 네, 특장에는 저희도 해보니까 한 2달, 3달 정도면은 다 잡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초등학교, 뭐 중학교 아이들, 네. 이분 이제 재능교육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수업한 아이도 2달 되니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한 틱 현상 같은 게 있었는데 버릇이 줄어들어서 어제 학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효과가 정말 있어요. 저는 매주 수업을 하며 관찰하니까 느낌이 와요. 네,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진짜 효과가 있나 없나 하다가 이게 점점 바뀌는 거죠. 6학년 뚜렛이 심한 남자아이 훈련 2주 만에 심한 음성틱, 운동틱이 완전히 잡히게 하는 훈련 시간 주 5회 1시간 반 훈련. 네, 엄청 열심히 했네요. 주 5회 1시간 반씩 딱 하니까 2주 만에 음성틱과 운동틱이 사라지게. 예. 여기에 인지훈련, 영어 단어 암기 훈련까지 해서 기적이다. 네. 그리고 저희 걸 이용해서 하고 있는 한의원 사례입니다. 8번째, 너무 아픈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아이들입니다. 유치원, 원생, 전원 영재 판정을 받게 한 사례입니다. 어디냐? 천안 젤라 유치원입니다. 천안 젤라 유치원의 장순호 박사님께서 아이들 한 6개월 정도 훈련하면서 논문을 같이 써야겠다 했는데 6개월 정도 하니까 참여한 아이들 한 60명 중 네, 한 20명에서 30명이 영재 판정을 받게 돼서 논문 마치고 꾸준히 이제 훈련을 해서 1년 정도 예,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 참가자 60명 전원 영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애들 5살, 6살, 7살 때가 뇌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루에 15분, 하루에 15분, 일주일에 3번씩만 하면 전부 영재가 됩니다. 어디서 제일 먼저 했냐면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했죠. 예. 경북대 체육교육과에서 이런 발표를 하죠. 네.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고. 예. 참가자 30명 전원, IQ 22 상승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교에서도 했죠. 대교. 다 아시죠? 학습지회사에서 2달 훈련시켰는데 IQ 24 상승해요. 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도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6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한 2,000명 정도 유치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만 명을 저희가 유치원 아이들을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뭐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안 하죠.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뭐냐면 애들 일단 자운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정서가 안정이 됩니다. 정서가 안정이 되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네,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꺼내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애들 머리가 똑똑해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자게 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게 되니까 키가 쭉쭉쭉 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예. 아이들 변화 있으면 써주실래요? 하니까
원장님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도 좀 간단하게 써주셔야 했더니 집에서나 유치원에서 하는 것이 없어지고 책을 볼 때 집중하여 듣고 놀이 시에도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한다고 합니다. 제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이해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짜증내는 빈도수도 줄어들었어요. 발음이 안 좋아서 언어 치료실 다니던 아이, 발음도 좋아졌습니다. 멍하던 표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6년 2,000명, 27년 1만 명, 28년 몇만 명으로 해서 네, 대한민국 원래 저희 카나국스의 최고의 그 기대치? 뭘 하고 싶냐면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뇌 교과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네, 그러면 학교에서도 뇌도 검사하고 하는데 요즘 중학교가 또 선생님들이 할 게 많아지긴 해요. 네. 어쨌든 예, 초등학교는 가능합니다. 예, 초등학교 예, 교육 과정에 예, 선생님들이 다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해야겠다. 아니 유치원에 예, 유치원에 들어가서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집중력 좋아집니다. 네. 집중력 특히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공부한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했을 때는 뉴로헬스의 기본 훈련만 켜놓고 하면 됩니다. 기본 훈련 해놓고 한 학생의 그 후기입니다. 기본 훈련 켜놓고 공부해보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브레인헬스 착용하고 누르하모니 착용하고 공부했더니 잡념이 하나도 안 들고 완전 초집중이 돼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시간 가지고 모르고 공부했다네요. 근데 갑자기 집중이 떨어지길래 왜 그러지 했더니 누르하모니가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 기계 어떤 기계길래 이러지 하면서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저한테 예, 브레인에서 사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오늘 전화로 감사 인사 예, 홍보 낙찰 불어주겠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학원 선생님께서 네, 저희 교사들과 학생들이 뇌 훈련으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학원입니다. 그 보면은 학원 그 과목 프로그램이 뉴로 피드백 알파파 강화, 예, 두뇌 이완, 기억력 향상, 시험 불안 해소, 수면 조절, 부주의 해소 이렇게 돼 있고 건대의대에 합격한 친구는 뉴로 피드백 수험생 코스를 진행했습니다. 집중력 향상시키고 시험 불안 해소시키고 잠 못 자게 하고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관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공부하는 뇌부터 만들어 놓고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분들, 원장님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직 강의하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의대 갈 뇌를 먼저 만들어 놓자. 예, 의대 갈 수 있는 뇌의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예, 감각 들어가는 통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장할 공간 만들어 놓고 뇌에 저장할 공간에서 다시 꺼낼 수 있고 그다음에 분류 잘하는 뇌 그다음에 항상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뇌부터 만들어 놓고 공부시키는 그런 학원이 카낙톡스로 인해서 예,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에 어, 큰 학습지 회사에서 예, 두 군데가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예,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도 이름만 되면 알 것인데 예, 제가 딱 아이들 훈련이 들어가면 사진을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중력에 저희 걸 쓰고 있는 곳이 인도 양궁팀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걸 갖고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6년 월드컵, 양궁 월드컵 상해에서 있었는데 인도가 중국을 꺾고 1등을 했습니다. 한국을 준결승에서 5대1로 이겨버립니다. 네, 인도 선수들이 뉴로 하모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럴 수가 한국, 양궁, 인도의 패, 인도 컴파운드 금메달 5개 싹쓸이. 그래서 현재 인도가 저희 뉴로 하모니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격, 파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메달 땄습니다. 스포츠 과학 첨단 장비를 투입해 두뇌의 각성을 이끄는 뉴로 피드백이나 권총 타이밍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탑 10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격이 금 3개, 은 3개 메달리에 있을 견인했다. 네, 뉴로 피드백. 집중력에도 탁월하다. 그러니까 뇌 질환, 뭐 아프신 분들에게도 예, 좋겠지만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에게도 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키성장입니다. 키성장. 우리 울산에 계신 분인데 중학교 1학년 7월 6일부터 8월 29일 동안 19회 훈련했는데 키가 1.8cm 컸다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약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뇌 훈련 프로그램으로 예, 성장 카테고리 일주일에 3-4번 하고 있는데 며칠 만에 2cm 컸다. 정말 여기도 그렇죠. 네. 한 달에 2cm씩 크는 건데 여기는 며칠 만에 1년간 5cm도 안 컸는데 며칠 만에 2cm 컸다. 네. 저희 키 성장 프로그램 있습니다. 네. 성장판이 다친 아이들 말고 네. 어린아이들 하루에 10분 정도 하면 네. 원하는 키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명청력입니다. 네. 난청, 예. 약청 이런 분들 예. 암 수술 때문에 이분이 예, 오른쪽 눈과 귀가 기능을 다 잃으셨는데 안 들리던 귀에 소리가 들리며 기억력이 너무 좋아지셔서 정말 좋아합니다. 예, 뉴로하모니 감사합니다. 뉴로하모니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명이 눈물 전달했는데 불면증 바로 좋아지고 이명도 좀 부드러워지고 독서할 때 집중이 생긴대요. 일주일 됐는데 그래서 두통 없던 두통이 간간히 예, 없던 두통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뇌파 훈련하게 되면 가끔 두통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경망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게 뇌가 포도당하고 산소를 먹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두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 이 훈련이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냥 너무 좀 아프시면 이제 벗으시면 돼요. 훈련을 중단하시면 다시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이명, 약청, 난청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건 SCI 논문인데 그 뉴로 피드백이 그 TMS 경두계 자기 자극술보다 훨씬 이명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12번째는 이제 시력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그 견두엽 이제 대뇌 피질에 보면 측두엽에 성신경이 있고 후두엽에 시력이 있잖아요. 네. 눈도 좋아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쪽은 읽지 않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망막 수술 2012년 7월에 하였네요. 2015년 1월 3일 성모안과 병원 예약. 지금 6개월마다 진료받고 있으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뉴로하모니로 뉴로피드 훈련을 꾸준히 한 결과 시력이 회복되어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인은 당뇨, 망막 등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또 한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눈 수술하신 분이 격일로 훈련하고 계시는데 2주 정도 되었고 훈련 전 아주 흐리거나 보이지 않던 글자와 사물이 어제부터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3월 서울 아산병원 진료까지 격일로 꾸준하게 해서 병원의 검사 결과도 어떤지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13번. 네, 불면증입니다. 네. 저희가 뇌파 훈련하면 가장 먼저 좋아하는 게 불면증부터 제일 먼저 좋아집니다. 매일 뇌파하고 있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모님, 불면증 완전 탈출. 네, 이렇게 보셨고 이분께서는 그 교회 분들이세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유로학원을 가져가서 그 같은 방에 쓰고 있는 병실에 갖고 계신 분들에게 실험을 해봤답니다.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 가니까 저분을 훈련시키겠다 해서 이미 뉴로하모니는 저와 교인들 몇 분을 실험하여 다른 어르신들 임상까지 이분들이 근무시다가 화장실 자주 가는 것을 병원에서 하루 만에 2시간 훈련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한 번만 가신 분, 근무시다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화장실 안 가신 분, 임상시험하여 숙면에 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임상시험을 하여 100%다 성공하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또 내 몸이 아파도 내 훈련을 하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훈련을 하고 나서 깊은 잠을 자서 너무 좋아요. 새벽에 꼭 한두 번은 일어나는데 요즘 푹 잘 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뭐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눈물 나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아침 산책에도 누르와물이 함께 주말 잘 보내세요. 저의 새벽 맨날 2시, 3시에 주무시던 분이 누르하모니 훈련을 해서 저녁 10시, 6시로 돌아왔다. 기적이다. 유로하모니는 흐트러진 생체 시계를 정상으로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네, 조현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문의 안녕하세요. 조현병 환자 누르하모니 훈련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었던 얼굴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말이 없던 사람이 이제 말이 많아지고요. 막 이렇게 이제 네. 그 다음에 조현병 환자가 직장까지 잃고 이혼의 유의까지 왔는데 4개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뇌파련하면서 약도 줄여지고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하도록 의사 선생님 소견서도 받아왔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뭘 도전하는 일에 마음을 못 먹었는데 이번 주에 대형운전 면허 준비하러 학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4개월 열심히 했답니다. 또 한 친구는 11살인데 뇌파련 한지 2년차 됐습니다. 발달장애 ADHD. 참 힘들게 시작했는데 이분들 훈련할 때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100일. 일단 한 달만 석 하는데 훈련 안 해도 돼. 집어 던질 거예요. 소리 지르고. 하지만 한 달 동안만 열심히 아이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줘서 다리에 앉게 만들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께서 하셨어요. 지금은 ADHD 증상은 거의 없고 놀라운 것은 한글이 안 되던 아이가 한글을 익히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덧셈 뺄셈할 수준까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가 빵을 보내셨네요. 한 집안이 완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살 된 아이들은 2년이면 됩니다. 2년. 네. 하나토스가 27년 했습니다. 27년의 결과 발달장애, 중증 자폐, ADHD 10살 정도 했을 때 2년이면 된다. 이걸 모르고 빨리 많이 알려야겠습니다. 또 한 친구는 11살 여자인데 발달장애가 간질이 있었습니다. 1년 반 했는데 간질 증상이 없고 1시간 훈련 못하고 교실을 돌아내려고 했는데 지금 1시간 앉아서 열심히 훈련한다고 합니다. 간질입니다. 네, 아까 그 내용 계속 이어가는데 간질 증상이 요즘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이거였고 이 아이인데 훈련 시작 전달 영상인데 보통 10초, 20초 휴지입니다. 휴지에다 대고 바람을 10초, 20초 불면 뇌전증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저희 누르하모니 훈련 4주 하고 뇌전증 증상 시험 결과 2분 동안 계속 불고 있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이렇게 음에 보내왔습니다. 네. 이 아버님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제 살 것 같다고 네, 기억이 나네요. 16번째, 난독증입니다. 네, 책을 못 읽는 애들이죠. 책을 좌측에 언어 영역이 있는데 우측으로 이 우측 이게 이미지거든요. 운해가 그렇게 읽으니까 글씨가 그림처럼 보여요. 네, 오른쪽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난독증 남자애가 8일 시켰는데 새로 뇌파 검사해 보니까 자운의 균형이 좋아졌어요. 네이버 뉴스를 읽고 내용을 질문하라고 말하고 했더니 다 잘 말하더라고요. 뇌치료하기 전에는 글 읽고 질문하고 말하기 시켰는데 그때는 네이버 뉴스보다 훨씬 짧은 것도 못 읽었어요. 그런데 8일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난독증이 좋아졌는지 미스테리예요. 네, 난독증. 네. 이 아이 훈련시키면서 이제 책상에 앉으면 항상 달리 흔들었는데 증상이 없어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난독증. 이 친구도 되게 좋아진 살인데 발표 준비하다가 제가 그 결과는 제가 못 넣었습니다. 네. 강박증입니다. 강박증하고 대인기피증. 이 친구는 이제
가장 최고 대학 서울대학교 철학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딱 맞아야 돼요. 네, 그런 친구였는데 어머니께서 이 후회를 아이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강박증 호전상을 전해드립니다. 하긴 강박증이 있어서 매일 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주로 공부나 책에 관한 건데 오늘 주문해서 배송된 책이 한 부분에 일그러져 있는데 괜찮은 건가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을 매일 메모해 놓았다가 밤 되면 동생에게 그래도 괜찮은 건지 확인합니다. 오늘로 뉴로피드 훈련한 지 2주 됐는데 조금 전 아들이 제게 한 말. 엄마, 이게 강박증이 좋아진다는 증거인 건가? 동생에게 물어볼 말이 없네. 그래서 동생도 기뻐하면서 조금 전에 누르화물이 하나 더 샀답니다. 네. 어제도 내의반 35분 하고 집중력 활 24분 하고 명상 2단계 자운의 균형 했는데 할수록 애인 공포증이 사라지는 느낌. 아, 너무 훈훈하고 고맙습니다. 보민장님. 좋은 제품. 네. 이렇게 사례입니다. 18번 암입니다. 암. 네. 또 이제 이분은 그 행복한 H병원 원장님이세요. 네. 행복한 H병원 병원장 김정훈입니다. 지금 올린 환자 사례는 5개월간 저희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소세포암 말기 환자분입니다. 진행된 암 환자들에게 뉴로피드백은 필수적 치료입니다. 약 없이도 기분 장애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긴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주변의 암 환자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무님, 뉴로함이 짱입니다. 이 세상에 다 알리고 싶다는 할머니 남편. 전립선암 수술 3년 차인데 수술하고 나면 소변이 새서 기저귀를 두세 시간마다 갈아줘야 하는데 의료harmony 훈련 10개월 차. 지금은 거의 안 샌답니다. 네. 네. 뉴로 피드백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 뇌 기능 지수가 어떻게 되고 치민성 요인, 그다음에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2020년에 박사에게 나온 게 하나 논문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19번 네, 습진, 아토피, 피부가 좋아진 사례입니다. 호르몬 밸런스 훈련을 20분에서 25분 하고 있고요. 제 손과 발에는 언제나 습진이 있었어요. 피곤하면 심하게 가렵고 어디 가서 손 내는 것이 창피할 정도였는데 요즘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제 옆에 항상 있던 습진 연구가 사라진 것을. 네. 그 다음에 습진이 사라졌고 이 친구는 이제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10년 차. 그래서 훈련을 호흡 10분, 기본 훈련 10분, 내의완 2회, 집중력 2회, 그리고 이게 명상입니다. 명상 1, 그 다음에 호르몬 밸런스 했습니다. 아토피는 어려서 두세 살부터였던 것 같아요. 인스턴트 먹으면 바로 올라오고 팔꿈치 안쪽, 팔 안쪽 오금 사타구니 등 보통 아토피 친구들이 그렇게 접히는 부분들은 새롭게 흉이 있었어요. 그 모든 증상이 훈련 2달 만에 잡히고 지금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증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올 중학생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 자랑인데 재밌는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 피부가 너무 우윳빛처럼 맑아지고 밝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 비즈니스 관계에 있던 여자분이 3달 전에 뵈었었고 이번에 방문하셔서 제 피부를 보더니 피부에 뭐 한 거냐, 화장품 바꾼 거냐 묻길래 뉴로 피드백 잠깐 설명해주고 호르몬 밸런스 소개해드렸더니 조만간 시간 내서 뇌파 분석 받고 본인도 프로그램 사시겠다고 너무 신기하면서 가셨습니다. 피부 좋아진 걸로 이렇게 연결되니 재밌더라고요. 네. 한푸진 사례입니다. 이렇게 또 저기 한방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 약을 드셔야 한다고 했는데 6개월 정도 훈련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완전히 나은 사례입니다. 예, 뇌파 훈련만 했다고 하십니다. 그 외 맞습니다. 이 친구는 그 익산시 그 공무원 그 자녀분이셨는데 이 손이 굳어 있습니다. 이게 안 펴져요. 이 손을 피려고 전북대 재활병원하고 원광대, 그다음에 대한민국 모든 재활병원 다 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고 이게 펴지냐 뉴로하모니 훈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펴지겠습니까? 안 펴지겠습니까? 당연히 펴지죠. 그래서 얼마 정도는 펴지네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하면 펴집니다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3주 정도 했는데 안아주라고 옆에서 와서 안아주고 오른손을 만지게 되었는데 근육이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전에 힘을 주어서 패할 정도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손바닥을 펴더라고요. 약간 떨림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 처음이라서 정말 놀랐습니다. 경직이 없어졌습니다.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비염인데 작년 말 비염 증세사 길게 다니던 이비인후과이신데 의사가 부비동엽인데 심하니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심 마취해야 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수술 안 하겠다고 다른 유명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저는 전신 마취가 무서워 안 하고 지냈는데 지난주 감기로 그 이비인후과 갔더니 의사가 부비동엽 아직 수술 안 하겠냐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고여있던 곳이 다 없어졌다고. 그거 한다고. 그래서 의사한테 하나톡스 네팔 연것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도 안 하게 된 사례일 거 있고요. 이거는 네, 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2시, 3시간 치료 중인데 4일차인데 콧줄 빼고 죽 드시고 빨대 물통도 스스로 들고 물도 드세요. 음식물을 먹을 때 사례가 심했는데 연하 장애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또 하나 또 정말 저희 파라토스 뉴함리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 4번인데 그냥 61세인 이분이 긴가민가 해보자 했는데 잊고 있었던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다쳤던 그 머리 훈련하면서 뺑뺑 소리가 나면서 거기가 먹먹해진 느낌이 딱 오면서 훈련 딱 하니까 머리가 완전 개운해진 겁니다. 네, 정말 놀랬답니다. 네. 그다음 예,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는 뇌동맥 수술, 예, 후일 색전술, 머리 시림 증상, 예, 둔행증이라고 합니다. 둔행증, 머리 시림 증상. 2015년 5월 25일 2단 줄넘기 5회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없이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는데 저를 바라보던 분들이 괜찮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상황에서 운전하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저는 모른 채 말입니다. 집에 와서 식구에게 말하니 남동생이 빨리 병원 가서 MRI 검사하고 재촉하는 바람에 떠밀다시피 해서 MRI 찍어보니까 크기가 3mm 되는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코일 색전술 시술 받았습니다. 마이 시술이어서 우습게 생각했는데 시술 후에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잘 지내다가 2017년 11월 겨울 시작되면서 머리 시림증이 생겼습니다. 추운 겨울도 아닌데 머리 정수리에 꽂아놓은 고드름이 녹아내리며 머리를 얼리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라면 자신하던 제가 한겨울도 아닌데 모자를 쓰고 다니며 제 지인들은 많이 놀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머리가 너무 시려서 죽겠다고 하니 의사 선생님은 머리 시술과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한여름엔 선풍기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곳에든 온도가 30도는 넘어야 좀 괜찮았고 겨울밤에는 잘 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야 했습니다. 자다 보면 담요가 벗겨져서 깊은 잠도 못 자고 참으로 괴로움이 무엇인지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도 가고 요오드로 모든 것을 다 치료한다는 분과 상담했는데 머리 시림증은 치료할 수 없다 해서 아,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했습니다. 제 고통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여러 군데에 들어서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머리는 시려운데 모자를 쓰면 땀이 나니 이것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춘천센터 사장님이 무슨 뇌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40년 동안 안 들리던 귀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귀로 통하시다는 말을 듣고 아, 이거다. 제 병은 뇌를 치료해야 나을 수 있겠다는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치료가 되어가는 증인이었기에 이 뇌훈련에 더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잠깐 춘천 센터장님이 그 돌 캐는 거 있죠.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켜서 산에서 막 채석
예, 그때 이제 한쪽 귀를 이제 먹었다고 하죠. 귀가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은퇴하시고 저희 이제 유로하모니로 훈련을 하셨는데 한 달 만에 40년 동안 안 들렸던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춘천에서 완전 소문이 났죠.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네. 근데 뇌 몸을 관찰하며 뇌 훈련하는 도중 왼쪽 부러진 발목이 3년이 지났는데도 기분 나쁜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키스를 닿으면 아팠는데 그것도 사라졌고 머리 시림증도 21도 되어도 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제가 호전되어 가는 것을 알고부터는 이 훈련할 때마다 사실은 흥분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나이 먹어가니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머리 심증이 끝날 때까지 아니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매일 기분 좋게 훈련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 심증이 싹 나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고혈압과 편두통. 저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편두통이 오랜 지병이었는데 뇌 운동을 하면서 내 몸에 실험하고 있어요. 뇌 운동하면서 혈압약을 안 먹어도 조절이 잘 되고 있고 편두통을 좋아져서 두통이 안 먹을 정도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대 편두통이 사라진 사례인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예, 경도인지 장애. 저희 의료기가 이제 400군데 정도 들어가면서 기억력 훈련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요 이제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 사례입니다. 뉴로필 치료를 통해 1회 30분씩 20회 이상 시행하면 뇌 시냅스 연결망 강화와 함께 MRI에서 회백질과 백질의 부피가 증가가 확인됩니다. 치매 선별 검사 MMAC 점수도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환자 모두 6점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진다. 네. 경도인장애 저희 훈련했던 분들입니다. 거기 대구에 있는 만촌센터인데 경도인장애 판정으로 11월 29일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 매일 꾸준히 훈련하시고 오늘 BQ 검사 받았는데 인지기능 포함해 전반적인 항목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새벽 기도로 인해 수면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촌센터 치킨 파티하러 간다는 얘기였고 이분께서는 유튜브에다 댓글을 써주셨어요. 60대 주부인데 운전하는데 뇌 이상을 느껴서 운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뉴로아미니 훈련을 2달 하고 정상생활, 운전도 잘합니다. 이제 치매 걱정 없는 삶을 위해 매일 훈련합니다. 누구나 추천합니다. 그다음 그 아내분께서 이제 이분은 경도인지 장애예요. 그래서 훈련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호흡 10분, 내이완 10분, 집중력 활쏘기 10분, 적중력 80% 이상, 기억력 6라운드까지 기억함. 와, 네. 그래서 처음에 요 기억력도 몇 개까지 했냐니까 처음에 4개였대요. 그래서 4개에서 6개까지 정말 기억력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7단계 현재 8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네. 8단계 어렵습니다. 근데 경도 장애인 분이 8단계까지 깨고 있는 거면 정말 정상적인 기억력으로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치매 걱정을 안 한다는 영상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통 사라지고 기억력, 그다음에 안면마비가 풀린 훈련 딱 한 달, 2달 정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분은 이제 뇌졸중이신데 49세 9년 전 뇌경수로 쓰러져 휠체어에 의존하며 이렇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누군가 옆에서 부축이 없으면 혼자 걷기 힘든 분인데 뉴로하모니로 하루에 2시간씩 뇌운동하고 12일째 6월 8일 날 일어나셔서 혼자 지팡이 짚고 걷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네, 이렇게 네, 휠체어 타고 계시던 분이 아닌 것 같죠. 네, 네. 지금처럼 꾸준히 뇌운동하면 지팡이 없이도 혼자 충분히 걷고 생활할 수 있는 기적이 온다 희망을 걸고 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 미얀마에서 했던 사례인데 이렇게 오른쪽 또 뇌경색 예,
왼쪽 내려와서 오른쪽 다리가 좀 불편하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답니다. 특히 오른쪽. 예. 근데 팔에는 훈련 한 3주 만에 자기가 손이 구부러진다. 그리고 어깨도 돌릴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보내온 사례입니다. 예, 그다음에 치매 사례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영상으로 제가 있는데 이것도 그 송 약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30대 시절 뇌수막염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후 15년 넘게 인지 및 신체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52세 여성 환자입니다. 6개월 정도 훈련했습니다. 증상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초기 치매, 파킨슨 증상, 대소변 조절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 5회 매일 2시간씩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대소변을 봐도 그게 자기가 대소변을 봤는지 못 봤는지를 인지를 못해서 그냥 그 똥싼 기저귀를 그냥 입는 그런 상태죠. 근데 그분이 대소변 조절 능력이 회복됐다. 네. 기저귀가 아예 필요 없는 상태로 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은 남편 이외에는 한 명도 못 알아봤답니다. 근데 지금은 식구들, 자식들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농담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은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고 말에 힘이 생기고 상대방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의사소통력이 개선되고 네, 했던 치매 환자분 사례입니다. 네, 놀랍죠. 밥을 줘도 먹이 하나 말이 하나 이렇게 멍하고 있던 분인데 이런 분이 너무 좋아하셔서 예, 활동 지원사분께서 예, 주변에 주저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네, 다른 이제 치매 했던 사례들입니다. 예. 엄마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해서 충격적이 됐는데 당시 멍해 보이고 우울감 보이기도 했는데 눈에 초점도 흐릿하고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고 했는데 잠도 잘 주무시고 많이 밝아지시고 짜증도 안 내시고 눈빛도 총명해지시고 건망증도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선망 사례 네, 저한테 이렇게 아, 완전히 기억력이 없으셨는데 이상하게 누르하모니 훈련하고 잠을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더니 정신이 멀쩡해지셨답니다. 여기가 아들 집이고 병원 갔다 온 것도 다 기억하시고 병원에서 선만 증세 없어지려면 일주일은 지나야 된다 했는데 뉴로하모니 하시고 이틀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네.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과천시에서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에 들어가서 어르신들 20명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와, 이런 기적이 있다니. 네. 기억력도 좋아지고 10시에 주무시면 7시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신답니다. 전부. 대단하죠. 그리고 부산시 전체 65세 이상 뇌에 기가 팍팍이라는 이 바우처로 이걸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집으로 방문해서 뉴로하모니 훈련시켜 드리고 또 저희랑 협약한 곳 있으면은 그쪽에 가서 훈련하면 바우처로 훈련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요 치매 예방 바우처는 부산 쪽은 저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요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치매 바우처 하실 분들은 저희랑 하나톡스랑 좀 얘기를 하셔서 법무협약 맺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진행하셔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 이런 문제들은 전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파킨슨입니다. 2017년 제가 파킨슨 한 100명 정도 할 때 진짜 열심히 할 때입니다. 뇌파 보시면 요 붉은색 델타 세타파가 6개월 뒤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쪽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이렇게 몸떨림이 이쪽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보이죠.
뇌운동 위주로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그 당시에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밤에 깊은 잠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편안한 잠을 잡니다. 예전에 혼자서 누웠다 일어났다 안 됐습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양치질 반신욕이 모두 가능해지고 예전엔 둘 다 안 됐습니다. 약효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리던 두 다리가 많이 펴졌고 아침 약을 늦게 먹어지고 걷는 것도 정상입니다. 예전엔 아침에 약을 안 먹고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럼도 종종 걸음, 두 다리가 너무도 저리고 아팠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지면 완쾌도 멀지 않을 거라 믿으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네, 이렇게 부축받고 지팡이 접고 하시던 분께서 한 달 반 정도 훈련하시고 예, 지팡이 들고 내려가시는 모습입니다. 예, 앞으로 넘어질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 보시면 소중한 이용규 전무님, 손은 아직 좀 떨지만 앞으로 넘어질 것 같다며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지팡이를 버리고 뛰는 것을 비디오에서 보니 놀랍습니다. 유라버니 개발자 박병훈 대표님과 초인선에게 감사드립니다 해서 예, 뛰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단하죠. 그다음 파킨슨 증후군. 네, 우리 집 회장님이 손 떨린 게 없어졌습니다. 네, 파킨슨 증후군 어르신인데 뇌파 분석하면서 두 달 지나니까 어르신 따님께서 희망이 보여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6월 20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 안 될 때 이미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처음 했을 때 걷는 모습이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셔츠 단추를 못 잠그셔서 네, 요즘 네, 그리고 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26번째 뇌의 종양 88세 어르신입니다. 혹 6cm 완전히 사라진 사례입니다. 정은아 지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지난번 88세 뇌종양 혹이 오늘 두 번째 진단 받으러 병원 가셨는데 완전히 없어졌다며 의사도 정말 희한하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예. 88세 어르신이에요. 예, 피만 빼는 겁니다. 피만. 혹은 못 건드린다 했습니다. 수술 불가로 시한정 판정 받았습니다. 종양이 커지면 2, 3개월 후에는 좀 돌아가실 것 같다. 뉴로피드백 훈련 시작 후 눈동자가 선명해지고 말에 힘이 생기고 인지능력 생기고 신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종양이 1cm로 줄어듭니다. 6cm에서 1cm. 4개월 후 종양이 완전히 없어지는 전 이때 제가 느낀 느낌은 뇌의 능력은 무한하다. 우리가 함부로 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니다. 그만큼 무한한 존재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한한 능력이 진짜 개인에게 전부 다 있다. 88세 할머니도 되는데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은 식물인간입니다. 네. 네, 이런 네, 정말 자식이 응급실에 있는데 의사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줄 것도 없고 그냥 포기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근육 이완도 되고 통증 없고 감사합니다. 예. 아빠가 엄마 치료 받으려고 6년 동안 전국을 다녔거든요. 많이 지쳤는데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로하모니를 알게 됐고요. 누로하모니 훈련하면서 엄마가 좋아지니까 아빠 표정도 많이 좋아지고 밝아지셨어요. 예. 1년 만에 밥을 먹으니 너무 좋아요. 네. 참, 네. 이 나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5살 애가 병원 측에서 뇌사로 판단받은 아이 이야기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뇌사, 살 가능성 0% 부모에게 얘기했지만 뇌사면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랑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제가 뇌파를 측정하게 됐습니다. 부모님한테 측정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뇌파 이렇게 뛰고 있는 겁니다.
미세한 움직임 보이시죠, 여러분? 113, 114, 1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는 세타파, 그죠? 여기서도 한 번 출렁거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델타파. 그러니까 4Hz 정도의 이제 델타나 세타 리듬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로스펙 찍어보니까 이렇게 아주 검은 바다처럼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붙인다면 어차피 대안이 없다면 한번 훈련을 시켜보자 해서 기본 훈련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머리에 그냥 귀에 소리만 들리도록 꽂아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 이랬던 그냥 바다 같던 아주 푸란 이렇게 뛰는 것도 없던 뇌파가 뒤쪽에서 푸른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차이 보입니까? 뇌파도 이렇게 뛰기 시작하죠. 몇 번 뜁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6회를 뛰게 되고, 예, 좌측이 막 뛰게 되고, 우측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이런 뇌파에서 이런 뇌파로 변하게 됩니다. 뇌가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아이의 피부가 바뀌고 계속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만에 이 4Hz 뇌파가 1Hz, 2Hz, 3Hz, 4Hz, 5Hz, 6Hz잖아요. 그러면 뇌는 활성화돼 있다는 거죠. 완전히 델타에서 세타파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6번 뛰고 있습니다. 애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8번 뛰는 뇌파 나오면, 즉 8Hz 나오면 눈을 뜨게 됩니다. 네, 그 얘기를 했죠. 그때 아버님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뇌파가 예, 쭉 바뀌면서 그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네. 깨어나서 이제 그 조선족 분이셨는데 지금 중국에 계시죠. 아이가 뇌사 판정을 받으니까 다른 병원에 큰 병원에 더 가려고 했더니 그, 왜 우리 병원에서 죽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마음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어쨌든 아이가 깨어나는 기적을 만들고 같이 지금 예, 중국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보내드렸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어, 오랜만에 저도 이런 사례들 막 모아서 발표하니까 다시 한번 또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뉴로하모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벌써 27년째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되냐 안 되냐. 질문은 왜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고 누구에게나 나아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가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예, 측정부터 측정 기계, 측정하는 분석 프로그램, 그리고 뉴로 피드백 훈련기까지 의료기로 인증받은 곳입니다. 앞으로 내일 왜 이렇게 효과적이고 왜 이렇게 강력한지 내일 하고 내일 모레하고 글피까지 해서 저하고 예, 센터장님하고 박사님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무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는데요. 혹시